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살다 보면 꼭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겪어보니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관계를 끊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릴 땐 관계를 끊는 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거리를 두는 용기라는 걸요. 노년 심리학자 헤이드 슈츠버그 박사는 60대 이후에는 정서적 안정과 평온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것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노년기에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황금기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더는 내 마음을 소모해가며 이어가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내가 편안해지는 관계만 남겨야 할 때입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감정도 쉽게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젊었을 때보다 감정적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까이 지내선 안 됩니다. 주변 분들 중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5가지 특징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당장 재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이 가진 특징 5가지를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과 실생활에서 건강하게 거리두는 방법까지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놓치시면 앞으로의 소중한 시간을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내가 피곤하다, 힘들다 말해도 계속해서 나에게 무언가 요구를 하고 심지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65세 정모 할머니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웃분이 제가 기력이 없다고 해도 계속 부탁을 하세요.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요. 처음엔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해서 도와드렸는데 그러다 건강까지 나빠졌어요. 결국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건강한 거리를 두려면 먼저 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줄 수 있고 어떤 선을 넘으면 바로 거리를 둬야 할지를 미리 나 스스로 정해두는 겁니다.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같은 요구와 부탁이라도 어떤 사람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번거롭지만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정해놔야 합니다. 미국 노년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정서적 선택 이론이 적용되어 긍정적 감정을 주는 관계만 선택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 기제이며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졌을 땐 말로 정확히 표현하세요. 나는 지금 쉬고 싶어. 이런 말투는 나에겐 불편해. 이 부탁은 들어주기 어려워.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휴식이 필요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체력에 맞게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이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명확히 표현하세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고 화만 낼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선을 그어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건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그렇게 남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표현은 당신의 마음과 시간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거절은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온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로 시작되는 대화 익숙하시죠? 이런 사람은 늘 누군가를 흉보면서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인 척 관계를 끌어갑니다. 처음엔 그런 이야기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은 당신 없는 자리에서 당신 이야기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담당하는 김수진 상담사는 노년기 갈등의 약 40%가 소문과 험담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소규모 노인 모임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치동에 사는 70세 박모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한 분이 계속 다른 사람 얘기를 전해와요. 처음엔 재미있게 들었는데 문득 내가 없을 때 내 얘기도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맞장구를 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사람이 험담을 시작할 때 대꾸하지 않거나 말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화제 전환 기법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참 좋아졌네요. 이 모임에서 다음에 할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본 좋은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1대1로는 오래 대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내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고 사적인 연락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이런 아주 작은 변화들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누군가를 헐뜯는 말로 채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누구 욕하지 않고도 이어지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당신이 아프다고 하면 나도 몸 안 좋아. 당신이 속상한 일을 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언제나 대화의 중심이 자기 이야기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감정은 무시한 이기적인 관계입니다. 서울시 노인상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노년기 대화 만족도가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방적인 대화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 대화는 관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67세 최모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경로당에서 사귄 친구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아이고 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하시며 항상 본인 이야기로 가져가세요. 한동안 속상했는데 이제는 그분과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아요. 그럴 땐 즉각적인 반응을 줄이고 자신의 감정은 따로 돌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대화 중에 계속 자기 이야기로 돌리면 지금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었으면 해요라고 정중하게 말해보세요. 만약 계속된다면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종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화 후 불편했던 감정을 일기나 메모로 풀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중심을 당신에게로 다시 가져오세요. 인생의 중심은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네 번째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세요. 시간 착각했어. 그날은 깜빡했네. 말은 늘 미안하다고 하지만 행동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관계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인간관계 전문가 정혜신 박사는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73세 김모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함께 산책하기로 약속해놓고 자주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이해했지만 세 번째부터는 그냥 혼자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와는 중요한 약속은 잡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약속을 반복해서 주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년의 시간은 더는 약속을 기다리며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미국 노년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친구와의 약속을 기다리다 실망한 경험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실제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혈압 상승과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가 측정된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보다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5번째로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반말하고 가족에겐 거친 말투를 쓰면서 낯선 사람 앞에선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약한 위치에 놓이는 순간 똑같이 무시하고 깔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서튼의 노 어스올 룰이론에 따르면 타인, 특히 권력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식당 종업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90%가 친밀한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행동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이모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같이 봉사활동하는 분이 있었어요. 처음엔 저한테 참 좋았는데 봉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무척 퉁명스럽게 대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자 저한테도 점점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 사람의 본성을 본 것입니다. 함께할수록 불편해지는 사람이라면 불편함을 참는 것보다 거리를 두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거리 둘 수 있을까요? 이제 단계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기를 기대하는 대신 내가 먼저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 박사는 건강한 경계선은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라고 정의합니다. 그에 따르면 건강한 거리두기는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내 감정과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 한계와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셋째, 그 경계선을 상대방에게 차분하게 전달합니다. 넷째, 경계선을 넘었을 때의 결과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섯째, 설정한 경계를 일관성 있게 지켜나갑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불쾌한 말을 했을 때 지금 이 대화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인식합니다. 둘째, 나는 비난이나 무례한 말을 듣지 않겠다는 내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셋째, 그런 말씀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라고 차분히 전달합니다. 넷째, 이런 대화가 계속된다면 저는 자리를 뜨거나 통화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다섯째, 상대가 계속 경계를 넘는다면 실제로 자리를 떠나거나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등 일관된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지켜나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게 되고 여러분의 정서적 안정감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강력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6세 이모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서 한 분이 계속 제게 참견하고 비꼬는 말을 했어요. 처음엔 참았고
그 다음엔 그런 말씀은 불편합니다라고 말했죠. 그래도 계속되자 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자리를 피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실제로 그 말을 지켰더니 결국 그분이 행동을 바꾸더군요. 이처럼 경계 설정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참고 넘어가는 것,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하기, 세 번째는 결과를 알려주기, 네 번째는 실제로 거리두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인천의 71세 박모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친한 이웃이 자꾸 제 살림살이를 물어보고 간섭했어요. 여러 번 말해도 안 멈추길래 결국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시면 대화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죠. 처음엔 서운해하셨지만 제가 정말 대화를 피하자 결국 그분도 행동을 바꾸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말로만 경고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그러면 만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정말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만남을 줄여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상대는 당신의 경계를 계속 무시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단계를 모두 거쳤음에도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최후의 방법은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부산의 68세 김모 할머니는 30년 지기 친구였지만 계속 제 사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제 말을 무시했어요. 결국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괴로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 삶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피하는 것만큼 진짜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법도 중요합니다. 노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수십 명의 표면적 인간관계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 힘들면 말해도 돼, 싫으면 싫다고 해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한 프로그램에서 70대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관계는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조용한 사람, 크게 떠들지 않아도 당신이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이 곁에 두어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울산의 68세 최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입원했을 때 말없이 병원에 와서 하루 종일 함께 있어준 친구가 있어요. 그때 그 한 번으로 평생 그 친구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지금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노년 사회학자 카를 필레머 교수는 노년기에는 서로의 약점과 한계를 받아들이는 무조건적 수용이 가장 중요한 관계의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 곁의 관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살피는 사람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훨씬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보세요. 이 사람과 대화 후 나는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로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긴장을 느끼는가? 편안함을 느끼는가? 70세 김모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달 한 번씩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봐요. 이 사람과 있으면 힘이 나나, 힘이 빠지나? 이런 질문으로 관계를 정리했더니 3년 만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김모 할머니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기 위해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지키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노년의 사람을 끊는 건 외로운 일이 아니라 진짜 관계만 남기는 삶의 정리입니다. 노년학자 라스 토른스탐의 지혜로운 초월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필수적인 관계만 남기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심리적 발달 과정입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관계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 곁에서 나머지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인생이 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